자,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어제는 동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그저께 수요일 날 올리고, 수요일은 올렸고요. 어제 못 올렸고, 오늘 올리고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균형 잡기 연계 동영상으로 생각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저께 어제 그리고 오늘에 이렇게까지 제 변화된 부분은 뭐 딱히 크게는 없었는데 약간 정돈된 부분이야 뭐 약간의 변화된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근데 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자, 순방향으로 계속 이동하는 그런 느낌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이 흐름은 당분간 바뀌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제가 그냥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들 몇 가지를 간추려서 동영상에서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잘 여러분도 같이 연구하는 자세로 고민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고 도움이 될 만하다면 행동을 하십시오. 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이제 제가 누워 있을 때, 제가 어떻게 하나 하면 이제 균형 잡기 상황입니다. 균형 잡기 상황인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지만은 누워있을 때 일단은 왼손에 최근 같은 경우는 왼손에 500g을 추가로 찹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다리 조작, 그러니까 다리의 혈액순환 개선이 일어나고 나면 계속 오른쪽 상체로 피가 올라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왼쪽 상체가 계속 딸리는 그런 상황에 그 힘이 딸리는 피가 혈액이 부족한 상황에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왼손에 일단 기본적으로 500을 차고 이렇게 누워 있게 되는데 잠잘 때도 그렇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보다는 왼팔을 이렇게 부드럽게 살짝 움직여 줍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저녁에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잠다고 누우면 그냥 제 생각에는 한 10분 정도 움직여 주고 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천천히 이렇게 툭툭 이렇게 칩니다. 뭐 사실 왼쪽으로 누워서 해도 되고 왼쪽 옆으로 누워서 해도 되고 똑바로 누워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 이 팔이 왼팔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냥 여기 그냥 이거는 250인데 그냥 500이라고 치고 이렇게 찼다고 합시다. 예, 차고 그죠? 500을 차고 자, 찼다고 치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팔을 이렇게 내려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내려놨는데 이게 자세를 보겠습니다. 이게 크게 움직여 버리면 각성 효과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사람이 그죠? 잠이 자꾸 깨버리니까 그냥 이게 가볍게 하는 거예요. 가볍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팔꿈치를 툭 이렇게 쓱 한번 들었다 내렸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팔을 이렇게 손가락을 쭉 이렇게 한번 이렇게 펼쳤다 이렇게 그게 너무 내 몸에 자극 그게 너무 강한 충격이 안 오도록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손등을 이렇게 쓱 눌렀다가 들었다 내렸다 할 수도 있고 이런 동작을 한 10초 정도에 한 번씩 10초나 20초에 한 번 해도 돼요. 5초에 한 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주 하면 근데 진짜 잠 못 자요. 근데 10초 혹은 20초 아니면 30초에 한 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생각나면 이렇게 이게 흔들어 주면 뭔가 하면 이 흔들어 주는 양만큼 몸통에 있던 피가 또 오른쪽에 있던 피가 이게 왼쪽 손 끝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을 만들어 준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이랬다가 불편하면 또 이렇게 세워서 그냥 이렇게 새끼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밀게 돼. 어떤 동작을 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동작 그냥 이렇게 약간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가고 피가 가는 곳에 가스가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냥 혹은 이렇게 팔을 한번 이렇게 한번 젖혀도 이래 상관없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뭐 이렇게 한번 갔다가 와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그냥 어떤 동작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작, 팔을 전체를 움직이는 좀 큰 동작이겠죠. 각성 효과가 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냥 손가락을 이렇게 해도 괜찮고, 손가락 쭉 폈다 이렇게 해도 괜찮고, 예?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너무 귀찮으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툭 움직여도, 좌우로 이렇게 툭 한번 움직여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원리가 뭔가 하면, 여러분들 좀 제가 의미 없는 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원리가 뭔가 하면 이게 일종의 이제 지팡이 짚는 효과하고 약간 비슷한 거예요. 그냥 무게만, 이제 왼손에 무게만 채워 놓고 그냥 피가 도르기를 기다려 보면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일어서 있을 때는 왼쪽 어깨가 더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뼈 구조가, 그죠? 왼손에 무거운 걸 찰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혹 다리 때문에, 다리에 뭐 750을 찼으면 왼팔에 850을 차게 되면, 이게 850이 왼쪽 어깨에 영향을 미치면 좀 안 되기 때문에 지팡이를 수시로 짚고 누르는 힘을 작동시키면서 다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앉아있을 때도 자꾸 왼손에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흔들어 준다. 이게 무슨 효과인가 하면, 흔들어 주는데 기왕이면 약간 지팡이를 뒤쪽으로 해서 왼쪽 뒤쪽 등짝 쪽으로 피가 이렇게 좀 겨드랑이와 등짝 쪽으로 피가 흘러가게끔 자꾸 해주는 게, 우리가 그쪽으로 피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피를 흘려 보내주는 것이, 흘려 보내주는 게 온몸 전체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면 결국은 폐가 들리거든요. 폐가 들리는데 또 왼팔에 힘을 주면서 혈액순환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폐가 들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자, 누워있을 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앉아있을 때나 지팡이가 없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팡이가 없을 때도 마찬가지고, 왼팔을 어떻게 하든 자기가 필요한 어떤 그런 행동,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는 거 좋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왼쪽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오면 안 돼요. 오른손잡이들은. 물론 왼손잡이는 상관없는데, 오른손잡이들은 왼팔을 지팡이가 있든 없든, 지팡이가 있으면 지팡이를 잡고 가는 게 제일 좋고 1등이고, 지팡이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든 손가락이라도 움직여주고 있든, 뭐 주먹이라도 쥐었다 폈다 하든, 되게 막 계속 끊임없이 하라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10초에 한 번, 10초에 한 번. 그렇게만 해줘도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또 중간중간에 일어나서 왼팔 운동을 해야 되죠. 여러분들 누워서 잠을 잘 때나 주무실 때 하여튼 왼팔에, 저 같은 경우는 500을 끼고 자고, 어떤 날은 250을 끼고 자기도 하지만 주로 500을 끼고 자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됐으니까 이제, 전에는 이제 500을 끼고 왼쪽 가슴에도 올리고 왼쪽 어깨 쪽지에도 이렇게 걸쳐놓고 자니까 한 며칠 동안은 좀 편하게 잤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여기 올리는 게 그렇게 그다지 좋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 어제하고 그저께는 여기 안 올리고 잤습니다. 안 올리고 그냥 왼팔만 500을 이렇게 끼워 놓고 자게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또 이게 여기 250g 짜리 모래주머니거든요. 자, 이걸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감으면 손에 이렇게 네 손가락에 끼울 수가 있습니다. 끼고, 끼워 놓은 상태로 이렇게 누워서 툭 이제 힘이 더 강하게 작동이 되겠죠. 여기는 500을 차고 있고, 여기는, 이게 왜 끼워놨나 하면, 이걸 왼손에 채워도 봤어요. 500g도 차보기도 하고 750g을 차보기도 하고 1kg을 차보기도 했는데, 750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1kg를 차니까 막 몸이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1kg를 추가로 차니까 최근에 저 같은 경우에 몸이 막 불편해서 자다가 깨고 막 이게 몸이 뻐근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피가 너무 갑자기 많이 들어와도 이게 잘 받아주지를 못하거든요. 먹히는 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손에 끼었나 하면, 자다가 어떻게 몸부림치다가 이게 벗겨질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벗겨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차고 있으면 이게 먹혀서 부담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자,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달래가면서 일을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일하기 싫은 사람, 일손이 딸려서 일은 해야 되는데,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막 달래가면서라도 일을 해내야 되거든요. 또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내야 되니까. 우리 몸이 꼭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필요하다고 해서 뭐 1kg를 쓰고 2kg를 쓰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아닌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달래가면서 쓰는 거예요. 필요할 때 쓰다가 또 조금 빼놓기도 하고, 또 자다가 또 생각나면 또 빠져 있으면 또 잡고, 자다가 잠 깨면 이렇게 끼고 또 이렇게 흔들어 주다가, 왼쪽으로 누워서 자다가 뭐 똑바로 누워서 자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뭐 어떤 때는 엎드려 있어도 좀 괜찮을 때도 있더라고. 최근에 제가 뭐 잠을 설쳐서 그런지 한 번씩 엎드려 있는 그런 걸 보기는 봤는데, 근데 계속 엎드려 있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잘못 엎드려 있으면 이게 그 하여튼 전에 제가 한번 이렇게 엎드려서 자다가 이 감기에 한번 걸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나쁜 기억이 있어서 왜 그런지는 저도 명확히 규명은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가스가 약간 기관지 쪽으로 좀 흘러 들어가는 같은 그런 좀 기분 나쁜 감기가 한번 걸린 적이 있어서 엎드려 자는 걸 제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몸이 되게 불편할 때는 잠깐 엎드려 있으면 좀 좋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배에도 이렇게 압박감이 가면서.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다리 조작을 하면서, 다리 조작을 이제 최근에 저도 많이 하지는 않는데, 아주 조금 하거든요. 진짜 조금 합니다. 근데 팔 운동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팔 운동 계속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계속 어떻게 하든 다리가 이제 조작을 많이 안 해도 피가 잘 올라오는 것 같아요. 느낌이. 말이 안 해도 처음에 할 때만큼이나 이렇게 뭐가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많이는 아닌데, 그래도 하여튼 팔 동작은 꾸준히 해줘야 된다고 느끼고 있고, 누워 있거나 앉아 있거나 이렇게 자꾸 뭔가 좀 해줬으면, 왼쪽 상체 쪽으로 피가 좀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해주는 겁니다. 예? 우리 옛날에 밥 먹듯이 이렇게 왼팔 앞으로 입 쪽으로 또 팔 뒤쪽으로 이렇게 던지는 동작이 있잖아요. 또 팔꿈치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과거의 동영상들도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처럼 여러분들 머리가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으실 거예요. 이 제가 올리는 동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기억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을 거니까 평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올렸던 동영상들 지나갔다고 이제 안 볼래 이러지 마시고, 봤던 동영상 또 들었어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다 보면 또 하나 얻어 걸리고 자꾸 이런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팔꿈치 이렇게 붙여주면 왼쪽 가슴에 이렇게 왼쪽 겨드랑이 쪽 갈비뼈 쪽에 이렇게 힘을 주면 좋다고 했잖아요. 전화기나 이렇게. 또 이렇게 밥 먹듯이 이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왼쪽으로 피가 계속 흘러오거든요. 근데 또 주장차 이거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또 시간 되면 가서 팔 세트 운동 하시고, 지팡이 운동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자, 지팡이, 그러니까 앉아있을 때도 지팡이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거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래 돌리지 마세요. 그냥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그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보세요. 이 건강이란 거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관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젊었을 때는 우리가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왜?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이 몸이 굴러가거든요. 근데 나이 40점 넘어가면 몸이 자꾸 이상해진다고 느껴요. 느끼니까 병원도 자꾸 찾아가고 괜히 건강검진 자꾸 받고, 나라에서도 정부에서 자꾸 건강검진 받으라고 자꾸 통지서도 날라오고 자꾸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 사람이나 뭐 동물이나 다 똑같은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흔드는 게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음의 태도예요. 마음의 태도. 이거는 나의 남아있는 인생을 위해서 이거는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다. 이 감사한 거 맞거든요. 이거 알고 있다는 것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랐어요.
오른손으로 이거 다 오른손잡이였으니까 몸은 불편한데 지팡이를 짚는데 대부분 오른손으로 짚고 다녀요. 그리고 또 건강해지겠다고 막 오른손으로 지팡이 짚고 막 하루에 몇 시간씩 걷고 다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안 보여요. 감기가 심해졌대요. 폐렴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몸이 더 나쁜 쪽으로 자꾸 흘러가거든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은 몸이 어떻게 망가지더라도 오른손으로 이렇게 평생 오른손잡이로 살았던 사람은 오른손으로 지팡이 짚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팡이만 왼손에 짚는다고 해서 좋아진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조금 좀 무식한 소리예요. 정상적인 대화법이 아니에요. 왼손으로만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 좋아요 이런 것도 아니에요. 다리 조작이 돼줘야 된 다음에 왼손에 해줘야 먹히지도 않고 꼬이지도 않고 흐름이 생기죠. 순방향적인 흐름이 생겨서 다리 조작이 되면서 왼쪽 상체 쪽으로 피가 흘러와야 된다. 지금 방금 했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걸 다 놓치고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효과가 좋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처음에 할 때 다리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한 상황에서 왼손에 그 500ml 물병을 잡고 한 2시간을 있어 본 적이 있어요. 한 1시간 때까지는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왼손에 그 조그마한 물병 있잖아요. 코카콜라 같은 거 500ml 작은 거. 와 그래 이거 되게 좋다 이런 생각했는데 1시간 반쯤 지나니까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더만 2시간이 지나니까 막 속이 막 뒤집어지듯이 막 취하는 것 같이 막 이상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왼손에 뭘 잡기는 아니라 적당히 쳐요. 적당히 치고 또 흐름을 만들어 주면서 왼손으로 와야지. 다리는 신경 안 쓰고 또 대장 소장 간의 세력은 신경 안 쓰고 왼손으로만 왼팔로만 왼쪽 가슴으로만 와야 된다 이러면 그 아니에요. 그러면 다리는 안 바뀌고 상체만 오른쪽 가슴에 있던 피가 왠가 하면 지금 오른쪽 가슴이나 왼쪽 가슴이나 피가 없는 게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른쪽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걸 왼쪽으로 쓱 당겨버리면요. 얘는 비어버리고 얘는 꽉 차버리고 다리는 개선이 안 되고 몸이 꼬여버려요. 그러면 정상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연구를 하시면서 계속 동영상을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할 때 이제 공감을 하셔야 됩니다. 공감을 하셔야 되고 건강이란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똑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 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이래 생각하고 뭐 저한테만 적용되는 건지 여러분한테 적용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좋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좋은 거는 맞습니다. 뭐 할 수만 있다라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하고 싶은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제 말을 안 들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고 그래도 뭐 좋은 거는 사실이니까. 또 여러분들 효과를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그런 걸 또 공감하고 계실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똑바로 알고 똑바로 전해야지.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아무리 가족들 있잖아요. 가족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친지들이 있잖아요. 지인들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여러분은 아는데 옆에 여러분 지인분들이 모를 때 근데 아파. 엄청나게 안타깝죠. 근데 소개시켜 주고 싶은데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말을 잘 안 듣죠.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고. 근데 절대로요. 그분들이 제가 한 가지 교훈을 얻은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분들이 동영상을 그러니까 이 공부를 안 하는 상황에서는 절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아무 말이나 뭐 왼손에 지팡이를 짚고 다녀라 뭐
왼팔 운동을 해라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동영상을 안 보시는 분들에게는 얘기를 해봐야 자꾸 단편적인 부분을 건드리면 오히려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책임질 수 있다.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제가 보기에는 아무도 없어요. 유일하게 자기 가족 정도는 책임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도 극히 드물어요.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자기 자녀들, 부모님까지는, 부모님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부모님까지 효자, 효녀들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친구들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죠? 시시각각 몸이 바뀌는데 어떻게 책임져 줍니까? 근데 동영상을 보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선배로서 먼저 연구해보고 공부해본 선배로서 그 사람들이 질문을 해오거나 혹은 그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보기는 동영상을 보기는 보는데 그러면 동영상을 이런 식으로 보면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이렇게 나눠줄 수는 있습니다. 나눠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했다라면 설명을 해줄 수 있고 그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내가 좀 안다고 해서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몸이 되게 좋아집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하다기보다는 그 위험하다는 게 딴 게 나중에 욕 얻어먹을 발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관계가 소원해져요. 관계가. 왜냐면 자꾸 잔소리처럼 들리거든요. 했던 얘기 또 하고 됐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우니까 또 얘기해주고 이러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거든요. 그 관계가 좀 안 좋아질 서먹서먹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관계 좋지 않죠. 그죠? 예. 일단은 그분들이 동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일단은 병원 쪽으로 이렇게 자꾸 뭐 병원에도 어떤 치료해 주는 게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일단은 도움을 받는 동안 받고 일단 대다수의 상황들이 일단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죠.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다가 대다수의 분들은 거기서 이제 한계를 느낄 때 이제 이런 동영상을 보기 시작하는데 일단은 희망을 꺾을 필요는 없어요. 그분들의 희망을. 하여튼 동영상을 본다라는 조건이 걸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의 도움을 주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요. 지금 자, 오늘 얘기했던 팔 동작도 그죠? 팔 동작도 기본적으로 다리 조작, 다리에서 개선이 일어나고 있다는 조건에서 지금 팔을, 그러니까 낮 동안에 다리 조작을 조금이라도 했기 때문에 다리 조작을 저도 지금 많이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조금씩 개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개선하고 있고, 어, 그리고 낮에 그렇게 관심을 약간 가져줬기 때문에 저녁에 잘 때 이제 왼팔을 움직이면서 자고 밥 먹을 때도 심지어 지팡이를 이렇게 잡고 지팡이를 못 잡을 때는 나는 저리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이렇게 지팡이가 없을 때는 이런 책상 모퉁이를 이렇게 잡아요. 손을 밑에는 이렇게 잡고 뭐 하여튼 밑에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살짝 아래로 뒤로 이렇게 살짝 아래 뒤로 그러니까 대각선이죠. 내가 사선 방향으로 이렇게 살짝 당기고 한 번씩 오른쪽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이래 있습니다. 바람도 한 번씩 불어주고 그게 지팡이 짚는 효과를 비슷하게 가져가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앉아 있건 누워 있건 서 있건 피가 다리에서 상체로 올라와서 오른쪽 상체로 왔던 걸 왼쪽 상체로 보내주고 어깨를 쳐주면서 머리를 흔들어주고 눌러주고 바람을 불어주면
순방향적인 방향이 생겨난다. 이게 제가 자꾸 순방향, 순방향 이랬는데 순방향에 대한 이해도 여러분 충분히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뭐 결정 났다라기보다는 뭐 거의 결정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느끼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 다음 동영상에서 또 다른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좀 이제 뭐 내용이 뭐 아주 복잡한 내용들이 아니니까 좀 듣기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여유 있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편하게 조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